31번 육종 방법의 종류 중 나머지 3개와 다른 육종법은 파트 2의 육종 파트에서요. 우리가 육종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이때 순기 분리, 계통 분리, 영양계 분리, 이게 분리 육종법에 속하는 요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단 육종법 같은 경우에는 계통 육종법과 집단 육종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1번에 4번입니다. 32번이에요. 작물의 교배 육종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품종 간 교배, 종속 간 교배, 그리고 F1은요, 잡종 강세 육종법이에요. 그래서 1번, 동질 배수체는요, 배수체 육종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그 배수체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2번에 1번이 교배 육종법이 아닙니다. 33번, 인공교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육종법은? 인공교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1번, 분리육종법이에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혼합된 집단을 우리가 분리한단 말을 하니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선발해가지고 그 우수한 특징 가진 거를 이제 계속 분리선발 해가지고 교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계통으로 육종해서 교배해서 이제 육종하고, 잡종 강세는 다른 두 개체를 교배하고 또 집단으로 교배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분리육종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다양한 것들을 혼합된 집단에서 우수하고 목표하는 그 특징들을 선발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34번이에요. 분리육종법에서 자가수정 작물과 타가수정 작물의 순수하게 확인하는 최소 시기는 언제냐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분리육종법은 집단에 있는 것 중에 자가수정 작물도 있고 타가수정 작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수정 작물의 경우에는 한 3번의 세대가 지나고, 타가수정 작물에서는 5, 6세대가 지났을 때 그때 목표하는 순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35번. 벼, 콩, 배추에서 한 개의 모낭세포에서 감소분열을 거쳐서 몇 개의 완전한 배낭으로 만들어지는가? 자, 배낭 모세포는요, 감소분열해서 배낭세포를 만드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분열해서 4개의 배낭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35번에 4번이에요. 근데 이제 4개의 배낭이 된다고 해서 다 이게 성숙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3개는 퇴화하고 1개가 다시 3회 핵분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8개의 핵과 7개의 세포를 가진 완전한 배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완전한 배낭은 이제 1번 1개가 맞고요. 그리고 총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4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저도 틀릴 뻔했네요. 방금 완전한 배낭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36번.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립 유전자의 한계에 돌연변이의 빈도, 돌연변이 발생률이 얼마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때 작물의 종류,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이 정도의 범위에서 우리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37번. 자연 상태에서 자식을 주로 하지만 상당히 높은 자연 교잡률로 나타내는 자식과 타식을 겸하는 식물을 짝지은 것은? 즉, 그러니까 자가수 분도하고 타가수 분도하는 작물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수수, 유채, 수단, 그라스가 자식과 타식을 겸비합니다. 그래서 목수, 유수, 수수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37번에 3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유래에 의한 품종으로 구분한 것은? 유래에 있다는 건요, 우리가 작물이 생겨난 것에 따라 기존에 있는 거는 재료종, 새롭게 나타난 거는 육성종, 외국에 나타난 거는 이제 도입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답은 37번에 1번이에요. 재래종과 교잡종, 범위 자체가 틀려요. 재래종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교잡종은 새롭게 이제 양가 두 개를 이제 교배해서 나타난 종인 거죠. 육성종은 목표한 거고, 순계는 목표한 그런 유전자끼리 모여있는 순수한 그런 종자들의 모임을 순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의 1대 잡종은 F1 종자라서 각각의 그런 모본 이제 우리가 부본을 이제 교배해서 나타낸 잡종강사 육종이 뛰어난 그런 품종들을 1대 잡종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그 종의 개념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39번 다음 중 역요잡 육종법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형질은 역요잡 육종법은요, 우리가 교배를 하는 건데, 역요잡, 우리가 모본에 한 번 더 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수의 유전자가 관여된 우량형질을 기존의 우량형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이런 거고요. 내병성, 이때 이거를 개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게 역요잡 육종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치인 A 작물, B 작물이 있어요. 이 A 작물과 B 작물을 교배한 게 F1이죠? 근데 이 F1에다가 이 A, B의 양치는 하나 더 교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F2에는 F1과 A 혹은 B를 교배한 거를 나타낸 게 F2인 거죠. 그래서 이거 소수의 유전자를 개량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내병성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39번엔 2번입니다. 40번. 다음 중 다윈이 주장한 이론은 다윈은요,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유전학자죠. 다윈은 진화론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 지역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했어요. 승계설은요, 덴마크의 생물학자인 요한센이 나타냈고요. 분리법칙은 문델의 제1법칙이죠. 41번입니다. 논에 주로 발생하는 잡초로 짝지어진 것은 논에 바로 발생하는 거, 우리가 논벼, 밭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논에 주로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참, 방동사니, 명아주, 올바리, 가래, 쑥, 쇠비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좀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방동사니과의 이제 올방개, 그리고 여기 단연생의 가래. 그래서 참 이 표가 거의 기사 수준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종자 기사 문제 푸시면 이 문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논에서 일령생은 피 종류가 많아요. 피, 강피, 돌피, 물피. 그리고 방동사니과에서는 보통 방동사니가 다 대부분이 이제 논의 방동사니 1년생이 많은데요. 너도방사니 요일만 단연생이에요. 자, 광엽잡초라는 거는 입이 넓은 잡초 있죠? 그게 광엽잡초인데요. 엽기, 물달개비, 곡정초, 생이가래가 있고 논에서 단연생 위주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가래, 버풀, 올미 요게 단연생입니다. 가래, 버풀, 올미,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논부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논 다 외우시면 그 다음에 밭 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밭에 보시면 뚝새풀, 발행이, 강아지풀, 그리고 돌피. 요거는 우리가 논에서도 발생되고 밭에서도 발생이 돼요. 요게 좀 세모. 그다음에 방동사니과에는 참 방동사니, 그냥 방동사니가 밭에서도 나타나는 1년생 잡초예요. 비름, 냉이, 명아주, 망초, 엽귀, 쇠비름, 마디풀. 이것도 밭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건 자꾸 읽어보시고 자꾸 눈으로 보셔야 돼요. 2번 작물의 수량 삼각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량을 이루는 건 요 삼각형을 나타내는데요. 유, 재, 환입니다. 유재환, 유전성, 재배기술, 환경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확량을 많이 내고 싶으시면 아주 좋은 품종을 가진 유전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종자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재배기술을 습득하시고 그리고 지역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맞게끔 최적의 환경 조건을 이 세 가지를 조율하시면 수량은 당연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4번 소비자의 기호는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품질을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해서 이거에 맞춰서 재배 경영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43번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이 가장 높은 양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1등은 벼예요. 특히 논벼입니다. 44번 잡곡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식용작물의 분류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곡식은 화곡류, 미곡, 맹류, 잡곡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기장, 피, 옥수수, 수수,
메밀 이런 것들이 곡식류에서 잡곡에 속합니다. 팥은요, 우리가 팥빙수 이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콩, 녹두, 이 두, 막 이렇게 완두, 땅콩, 강낭콩, 누에콩 이렇게 끝나는데 팥만 별표를 쳐보세요. 팥이 콩가 작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콩은요, 콩가에 속하고 두류에 속하기 때문에 잡곡에 속하진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나 팥을 밥에다 넣어서 잡곡처럼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식용작물의 분류, 이 개념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서류는요, 이렇게 덩이 작물, 덩이, 괴, 경, 그리고 고구마는 괴, 근,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카사바는요, 아프리카에서 주로 먹는 그런 이제 서류 작물인데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재배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5번. 아마 이거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은 하면 변해? 하고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하실 텐데 밥벼. 상상이 가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잡초 때문에 밥벼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식량작물 중에서 우리나라는 논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엔 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벼라고 하니까 냉큼 맞지 하면서 이제 2번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답은 45번의 1번입니다. 46번. 이 용어 싸움인 것 같아요. 다음 중 딴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것은 딴 꽃가루 바지. 이게 순수 한글 표현이고요. 한문식 표현은 타가 수분입니다. 답은 3번 호밀입니다. 47번. 가을보리를 봄에 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청보리 축제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청보리 5월, 6월에 하는데요. 청보리가 그때 나타나려면 가을에 보리를 뿌려야 돼요. 가을에 보리를 파종하는 것을 추파라고 합니다. 가을에 보리를 뿌리는 이유는요. 겨울을 지나서 이 보리 종자가 춘화 현상, 저온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온 자극을 받지 않고 춘파, 봄에 파 뿌리시면은 저온 자극을 받지 못해서 그 내부적인 생리적 활성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들 연두해 져서 춘화작용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기억해 두세요. 48번. 감자의 인공종자의 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자를요, 인공적으로 그런 부분들, 생장 부분을 채취해서 배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종자를 생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공장에서 종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작물에 밭에 심을 수 필요가 없어요. 식물 공정인 거죠. 그래서 답은 48번에 2번입니다. 49번 볼게요. 아주 쉬우면서 중요한 문제죠. 세계 3대 식물, 옥수수, 밀, 벼. 우리나라는 벼를 제일 많이 먹죠? 네, 세계적으로는 옥수수도 많이 이용됩니다. 왠지 아세요? 축산 그런 사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번. 다음 중 첨가물, 과수의 장기간 저장 방법에 가장 알맞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 다른 것보다 이 4번 컨트롤 오토메이션 스토리지가 굉장히 최첨단 방법이에요. 과거부터 있었긴 했지만 점점 더 기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대기의 조성을 인공적으로 조절해서 이 과실의 품질을 효과를 높이는 거죠. 저장 온도도 낮추고 냉장고 온도죠 5도 정도면 그리고 저濃도의 산소와 고濃도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조건에 맞춰서 호흡을 억제하는 거예요. 또한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에틸렌이 발생되면 에틸렌 제거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기계도 두기도 하고요. 미생물의 생장과 번식을 억제해서 이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보관요법을 첨단 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오토메이션 저장 방법에 대한 정의도 자꾸 물어보십니다. 51번. 다음 중 공기 중의 농도가 보통 300ppm 정도이며 그렇습니다. 0.035에서 0.038 이 정도가 380ppm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대기의 그런 퍼센트 이산화탄소 퍼센트가 있죠. 그 식물의 광합성의 작용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광합성식 한번 써볼까요? 광합성식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에 꼭 필요한 거는 이산화탄소입니다. 52번. 다음 중 산성토양에 가장 약한 작물은 산성토양에 가장 약하다는 건요. 우리가 내산성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콩가 작물들이 많고 또한 여기 알파파, 자운형 콩, 다 콩가 작물이죠. 또 시금치, 사탕무, 샐러리, 부추, 양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보리가 있어요. 보리 별표. 보리 같은 경우에도 산성토양에 약한 작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성토양이 강한 작물들은요, 보통 식량 작물들이 많거든요. 논벼, 밭벼, 호밀, 귀리,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식량 작물이나 화분과 작물들이 많은데 보리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산성토양에 좀 약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특이한 것만 나오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보리가 자주 나와요. 답은 52번에 4번입니다. 53번 일장에 대한 구분이에요. 장애성 식물, 단해성 식물, 중의성 식물.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장애성 식물, 낮의 길이가 긴 식물이죠.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짧은 식물이에요. 그때 꽃이 피는 거죠. 시금치, 밀, 양파, 아주까리, 상추, 감자, 양귀비, 글라디올러스, 시네라리아, 금호초, 피투니아, 카네이션이 장일성일 때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단일성은요, 벼, 옥수수, 콩, 담배, 딸기, 들깨, 코스모스, 국화에는 추국품종, 나팔꽃, 포인세티아, 칼랑코에가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이상하다. 벼는 빛의 색이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빛의 세기가 센 거랑, 그리고 얘가 꽃이 필 때, 이제 꽃이라고 하긴 그렇죠. 우리 열매가 달리는 그 시기 때쯤, 화합분화가 될 시기 때쯤, 이때는 낮의 길이가 짧아야 그게 맺힌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도로변에 벼가 재배하고 있는데, 밤에 빛이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열매가 잘 안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알고 계셔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중의성은요, 사실 낮의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관련이 없어요. 가지, 오이, 토마토, 고추, 장미, 해바라기, 펜지, 튤립, 세인트폴리아는 낮의 길이나 밤의 길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 더 에너지가 많이 집중이 돼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화합분화가 유도가 되는 거죠. 자, 딸기 같은 경우에는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데 또 이거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야간에 밤에 조명을 비추기도 합니다. 53번의 답은 장애성 식물인 시금치예요. 54번 다음 중 적산 온도가 가장 높은 작물은 적산 온도가 뭐죠? 이 개념도 물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작물의 상륙 단계 중에 전체 생육 기간 중에 소요되는 총 온도량이에요. 작물이 생육에 필요한 전체적인 열량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서요. 생육 일수와 전체 일평균 기온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각각의 온도가 있어요. 이 메밀이란 작물이 발화부터 이 수확할 때쯤 우리가 수확 시기까지 하루와의 온도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만생종이죠. 만생종이라는 것 자체가 생육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벼가 가장 많이 흡수하는 무기 성분이 영어로 뭐죠? 미네랄이에요. 우리가 비료 줄 때 벼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규산입니다. 규소라고도 표현하고요. 필수 원소는 아니에요.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벼에서는 규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56번. 작물의 씨뿌림 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물의 씨뿌림을 다른 말로 파종이라고 합니다. 파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전체적인 환경 조건, 기상 조건, 그리고 작물의 종류, 작물의 생명이 커가면서 그 작물이 이제 커가는 범위를 생각하셔서 이제 파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생산물의 출하 시기에 따라서 파종하는 시기도 조절하셔야겠죠. 종자의 색깔은 우리가 이제 종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파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답은 56번에 2번이에요. 57번. 다음 중 뿌리 혹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공급으로 별도의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어도 되는 작물은 뿌리에 혹이 생겨서 이 박테리아, 세균을 이제 많이 생성되는 그 작물이 바로 콩카 작물입니다. 콩카 작물의 뿌리 한번 보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혹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콩카 작물의 특징인 거죠. 유전적인 특징인데 그런 뿌리 혹 박테리아가 공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확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질소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콩카 작물이 콩이에요. 콩의 종류 되게 많죠? 완두콩, 잠두, 팥, 그다음에 강남콩, 다양한 콩 종류들이 있습니다. 58번입니다. 벼의 출수기를 가장 설명한 것은
이 출수가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벼의 이삭이 지엽 속에서 외부로 출현하여 벼꽃이 피기 전까지의 기간이면서 이 출수기를 정하는 데는 일정한 필지, 그러니까 이제 논의 그 규모에 따라서 20%가 출수한 때를 출수시, 논의 한 필지에서 45%, 40에서 50% 이삭이 팬 날은 출수기, 그리고 70에서 80% 출수한 때를 수정기라고 합니다. 출수시, 출수기, 수정기. 그래서 이 출수기는요, 여기 보시면은 출수기 중간이겠죠? 그 답은 58번에 3번입니다. 그리고 논의 한 필지는요, 토지의 수를 세는 단위라서 이게 지역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논의 그런 한 규모가 보통 200평 되는 경우도 있고 300평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필지 하면 그럼 몇 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또 요새는 또 평수 잘 안 쓰잖아요. 그럼 몇 제곱미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59번이에요. 옥수수에 대한 물음이에요. 식용 또는 톰조림용으로 알맞은 옥수수 품종은 이게 달달해야 되니까 감미종입니다. 감미. 이 용어 자체를 뜻하는 말도 감미, 이 미가 좀 달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60번. 벼를 너무 늦게 수확하거나 건조 중 비를 맞으면 많이 발생하는 쌀의 종류는 우리가 쌀의 종류를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의 피해 증상 등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죠. 여기 벼를 늦게 수확하거나 건조할 때 비를 맞는다. 이럴 때 금간쌀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동할미라고 해요. 안 좋은 그런 벼 관리 방법이죠. 그러니까 벼를 적기에 수확하셔야 되고 건조할 때도 비를 맞추면 안 돼요. 건조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건조기 온도 세팅 잘못하면 벼를 수확하나 마나인 거죠. 그래서 각각 그런 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벼의 그런 전체적인 성분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복절미, 금간쌀, 푸른쌀, 싱백미, 벼의 쌀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다양하게 부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